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성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조국 전 대표에 이어서 윤미향 전 의원까지 이 사면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미 결정이 된 겁니까? 일단 대통령실은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때 사면 윤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과거 사례를 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에 보낼 명단부터 대통령실이 고심해서 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특사 명단이 나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당내 의원들 분위기를 물어봤는데요.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공감대는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있었다고는 합니다. 당시 의원총회에서도 추미애 의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이런 입장을 강력히 말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동정론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윤 전 의원 재판이 4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임기가 끝난 후에야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습니다. 특히 확정 판결 9개월 만에 사면이 추진되는 거라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왜 지금이냐 이런 물음표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인지 추미애 의원 말고는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의원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폭로하면서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법원에서 후원금 일부를 윤 전 의원이 개인적으로 쓴 것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했다 이런 점에서 부담스럽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시점이 광복절 80주년 사면이라는 상징성까지 겹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윤 전 의원 오늘도 올해는 일본 사죄를 받아내자 이렇게 위안부 관련 활동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SNS에도 마녀 사냥이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책까지 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의정 활동 중에 고마웠던 분이라면서 정청래 당시 후보에게 우회적 지지 의사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씁쓸한 면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사면 명단에 이른바 송원석 리스트라고 불리는 야권 인사들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모두 뇌물수수, 횡령 같은 죄질이 좋지 않은 인물들이라서 대통령실이 원하는 정치인 사면 명단을 꾸리는데 빌미를 줬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겁니다. 물론 매년 여야가 통합의 관점에서 정치인 사면 명단 요청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비판할 자격이 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정청래 대표는 이 사면이 이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언급을 좀 자제하는 것 같고 네. 대신에 의원들 기강 잡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호남 최고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회의 시작 전부터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사무총장께서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 의원들 참석률이 저조하자 분위기 단속에 나선 건데 이후 의원들이 저마다 위치 보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4년 넘게 못 쉬어서 처음 독일 여행을 왔다, 휴가를 왔다는 의원이나 일본 출장, 유럽 출장 같은 의원들의 해외 일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불참한 의원 상당수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의원을 지지한 걸로 알려진 만큼 당 주도권을 놓고 여파가 계속되는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 위치 인증하는 거 이런 네. 거는 좀 이례적 생소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 대표 이외에도 여러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만든 건 의원들이 아니고 당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인 1표제 도입 의지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17표에 맞먹는데 이 같은 비율이 위헌이라면서 동등하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책임이 다른데 표의 무게가 같은 게 정당하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 대표 1인 1표를 두고 공개 토론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